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오늘 아침도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리 비숍은 실패한 연애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실패한 연애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냐면, 실패했다라는 거는 당신은 자신이 사랑스러운 연애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그걸 증명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연애에 실패했고, 그리고 실패하는데 성공한 거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연애를 하면서도 나는 의식적으로 이 연애를 잘 해야지, 그리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데이트를 하지만 내 마음속 무의식 깊은 곳에는 내가 이 연애를 잘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제 내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연애를 실패하게 되고 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를 계속 목표를 향해서 밀어붙이는데요, 이 무의식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의식 속에 내가 하는 생각과의 그 괴리 부분이, 서로 반대되는 성질 부분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문제는 무의식이 정말로 원하는 것과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는 건데요. 즉, 우리 일의 95%를 통제하는 것은 무의식입니다. 즉, 자동차로 보면은 자동 주행 모드 같은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하고 그리고 회사에 도착해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크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행해지는 그런 영역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고 그런데요, 근데 나는 경제적으로 이 영역에 속하고 내 몸무게는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가장 익숙한 그 장소에 머물게끔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영역, 또 이기는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5천만 원을 번다고 쳐볼게요. 그 5천만 원을 버는 그 영역 자체가 내가 속한 영역이고, 그리고 자동 주행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1억을 버는데 5천만 원을 버는 것보다 더 힘들어야 하는 건 아니죠. 즉, 1억을 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역 속에서 자동 주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영역에 내가 발을 들일 수 있느냐 자체가 어쩌면 중요한 관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의 한계를 그 영역 안으로 한정지었고 스스로의 능력을, 한계를 그어왔다라는 거죠. 당신이 자신과 남들, 인생에 대해서 내려놓은 결론들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들이 당신의 잠재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들을 깨버리고 지금 당신의 영역에서 벗어난 영역을 경험할 때만 이 현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율주행 모드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당신 인생의 문제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마지막까지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의 문제점은 뭘까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이고, 그리고 늘 바쁘다는 점이죠. 이것은 결론을 내보면 당신이 꿈을 대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역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틀렸다는 사실부터 먼저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드린 사람은 너무 바빠서 일을 미뤘지만 결국은 이거는 꿈을 대는 사람이고, 그리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신의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영역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서 적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을 끝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당신은 자신이 정말로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남들과 자신에게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생존 기계라고, 다가온 삶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과거의 삶을 다시 사는 거죠. 아무리 나쁘고 부정적이든 그런 삶은 나름대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과거의 삶을 사는데 사람들은 익숙하고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아파 철학자 세네카가 얘기했죠. 정복되지 않는다는 게 마음이 가진 힘이다. 우리는 이런 정복될 수 없는 마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정복될 수 없는 마음을 이용해서 온갖 목표와 꿈들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저 옳은 방향을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그 생각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자기 단어는 당신과 당신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도와줄 거고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그 진전을 보고 싶은 영역이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영역을 찾았다면 그 영역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잘게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영역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에 오를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영역에서 내가 올라갈 때 이정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무의식적인 생각은 나의 정신 깊숙이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내가 말한 목표에 어울리게 바꾸려고 한다면 수많은 생각과 상상 그리고 다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할수록 과거에 사고했던 방법은 당신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다이어트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또 일정 시간 지나면 기존의 몸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과거에 편안했던 기억 그리고 미래의 힘들 과정에 대해서 내 깊은 곳에 무의식과 나의 의지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양립하고 싸우는 과정, 즉 과거의 저항을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목표와 어떤 결과를 내 스스로한테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 발을 내밀어라. 자신을 믿어라. 당신의 능력에 자신을 온전히 던져라. 자신이 새롭고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전을 허락하라. 당신의 위대함을 적어내라. 나는 이기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단순히 편안함에 머무른다면, 늘 해오던 일만 한다면 사실상 과거에 사는 셈입니다. 그래서는 앞으로 나갈 수 없고요. 기억하세요. 성공은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치부였습니다.